네, 네. 닭고기는 많이 커고요. 증시 개장 상황은 우리 또 염블리 아니겠습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시장이 이제 뭐 거의 시작할 때가 다 돼갔고요. 바로 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5포인트 정도 올라서 한 2,310 정도에서 예상 호가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3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3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양시장 모두 다 좀 강보합권 출발을 좀 보일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제 예상 호가로는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금 뭐 그게 급등은 아닌데 한 0.23% 정도씩 상승을 보일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 나스닥이 올랐는데도 네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3% 이상 가까이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론 이런 거. 예, 뭐 엔비디아, 뭐 AMD 다 급락을 했더라고요. TSMC도 한 5% 가까이 급락을 해버려 가지고 TSMC가요? 예. 급락을 왜냐면 해불어 가지고요. 살짝 나오시네. 그랬나요? 해불었어요? 네, 애플이 뭐 주문 줄였다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반도체가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약보합에 출발한 것 같고요. 지금 56,100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 근데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다 강세 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ST 바이오센서가 플러스 2% 정도 올랐고, 현대글로비스, 뭐 두산박해,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회사죠. 한미반도체가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고, 메리츠 금융지주, 뭐 동국제강, 또 카카오페이 이게 뭐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좀 고르게 반등을 그러네요.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 쪽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폭락이에요, 폭락. 네,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1%, 금융주가 확실히 안 좋습니다. KB금융, 하나금융 이쪽 좀 안 좋고, 2.88이에요. 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국채금리가요? 네, 3.4 갔던 거잖아.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반영 뭐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살짝 피크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싶은데, 그죠? 네, 국제유가 좀 빠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뭐 금융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게 지금 출발을 보였고, 그 외에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에 사실 뭐 약세장에서도 좋았기 때문에 네. 이번 주는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 일부 은행주하고 아까 반도체 일부, 뭐 조선주 빼고는 그래도 좀 고르게 좋은 출발 보인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뭐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좀 오르고 있고, 여전히 바이오가 좋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바이오가 좋았는데 오늘 뭐 셀리버리, 알테오젠, 뭐 엑세스바이오, 박셀바이오까지 뭐 다 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쪽은 또 반도체에서 원익 QNC라든가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은 오늘도 좀 주가가 부진한 편이고, 위메이드가 오늘 한 6% 정도 한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 이제 뭐 게임 매출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가 오늘은 조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대부분 좀 견조하게 출발을 했는데 대부분은 좀 바이오 업종들의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다. 바로 라고 약세전환 보시면 해버리는군요. 반도체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는 현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7포인트로 밀려버렸고요. 0.32%. 그래서 다시 2,300선이 깨졌고, 상승 종목이 325개, 하락이 438개고요.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밀리면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29포인트 역시 좀 하락세로 반전이 됐고요. 약보합으로 하락 상승 종목이 585개, 하락 종목이 693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코스닥은 반도체도 안 좋았는데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좀 부진했는데, 일단 이번 주 출발은 아직은 좀 플러스권이라 2차 전지 쪽은 네. 조금 버텨는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은 여전히 외국인 매도가 많고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400억, 코스닥은 350억 정도 이제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고요. 뭐 전기전자 위주로 여전히 팔고 있는 것 같고, 사는 거는 뭐 운수창고, 아마 이쪽이 항공해운 쪽인데 거기만 일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관도 여전히 좀 매도 쪽이고, 그 화학업체 중심으로 해서 좀 팔고 있고, 그나마 오늘 자동차 업종 조금 일부 기관 투자들이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조금 들어왔고요. 예, 금융투자는 일부 조금 매도하는 그런 좀 모습이고 개인들만 여전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쪽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원숭이 두창 관련주도 다시 좀 오르고 있고 그리고 골프 관련주들이 조금 일부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통신주, 방어주로 약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업종들은 다 밀리는 흐름이고 그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업종은 오늘은 좀 사료 업종이 좀 가장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사료 업종이 장기가 워낙 강했다 보니까 오늘 밀리고 비료주가 좀 빠지고 이 밀 가격이 요즘에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국제 밀 가격이 지난주에도 좀 급락하면서 비료나 사료업체들 주가가 오늘도 역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MLCC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게임 업종들도 특히 오늘 이제 게임 업종도 위메이드라든가 뭐 드래곤플라이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약간 밀리고 조선주 지난주에 좋았다가 아마 오늘은 차익 매물 때문인 것 같아요. 차익 매물 좀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좀 대표하는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제조사들도 지금 다시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LG엔솔이나 삼성 SDI, 삼성전자 이런 대표 제조사들의 주가가 좀 워낙 좀 부진해서 증시가 다시 좀 힘없이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자동차만 좀 버티는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러면 시장 이 정도 하긴 하고요. 리포트 하나 좀 보면서 리포트 한두 개 보면서 시장 다시 한번 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부터 일정? 좀 네.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은 이제 미국은 휴장이고요. 네. 내일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아마 7월 6일 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EU 의회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EU 집행위가 그 네. 친환경으로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 의견을 내 가지고 친환경에서 빼자. 그래서 요거를 최종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7월 6일 날. 그래서 원전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날 투표 결과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7월 7일 날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실적은 지금 추정치가 다 꺾여 가지고 아마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계속 낮추더군요. 네, 보니까. 계속 미리 낮춰서 아마 안 좋게 나와도 큰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9일 날은 토요일인데 그날 또 중국이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최근 계속 좀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주말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나왔던 보고서들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좀 가장 안 좋았던 섹터가 2차 전지인데 하나증권의 그 김현수 연구원님이 네. 한국 배터리 이제 ROIC라 그래가지고 투하 자본 대비해서 이제 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자본하고 이제 외부 자본이죠. 뭐 차입을 해가지고 그 자본을 그러니까 그 빌린 돈하고 다 합쳐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냐 실제 그걸 나타낸 건데 이 ROIC 전망은 한국 배터리 회사들은 좀 안정적이다. 이런 좀 내용이 제목인데 지난주에 배터리 3사가 한 주간 10.5%나 급락을 했고 이제 이유는 LG엔솔 투자 재검토 때문이죠. 근데 이게 규모는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1.7조 원 정도고 11기가와트이기 때문에 그냥 극히 영향은 좀 사실 미미하다. 숫자로만 보면. 왜냐면 LG엔솔이 25년도 목표가 250기가와트거든요. 그래서 아주 비중이 큰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 원인이 문제라는 거죠. 네. 이걸 재검토하려는 이유가 인플레로 인한 비용 부담. 요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산업 전반의 이 투하자본 이익률 ROIC가 좀 배터리 섹터 자체의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이제 분모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모가. 그렇게 되면 이익률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원래 배터리 셀 산업이 이 투하자본 이익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보통 배터리 소재가 13% 정도 되고 IT가 10%인데 이 배터리 제조죠. 셀은 6에서 8%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용이 더 올라가 버리면 이익률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LG가 재검토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지난주에 이제 계속 확산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업체들은 그래도 미국과 유럽에서 투자 세액 공제도 받고 있고 네. 인센티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규모를 최소화하고 있고요. 또 조인트 벤처도 많이
만들어놨죠. 뭐 GM이나 포드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음. 그래서 중국, 일본 업체와 달리 이런 좀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일본 업체보다는 좀 그런 면에서는 높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보다는 좀 유럽 전기차 시장이 회복돼야 된대요. 주가 올라가려면. 네. 전기차 안 좋아요 지금? 유럽은 2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네? 유럽이. 전기차가? 네, 전기차가. 왜?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공급, 그러니까 그 반도체 공급도 좀 안 됐고. 하긴 테슬라도 지금 출하가 많이 줄었더만. 네. 그죠? 상하이 공장 저거 락다운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공급의 문제인 거죠? 여전히? 공급도 있고 아마 또 이제 유럽 경기 또 둔화 우려도 좀 일부 있었던 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유럽이 지금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 타격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아. 소비 심리도 안 좋고 중국은 성장을 하는데 유럽이 좀 성장률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국 성장 우리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예, 그 유럽이 비중이 커서 한국이 음. 그래서 요게 이제 공급망 우려가 해소되는 좀 하반기에 만약에 유럽이 다시 성장하면 주가도 좀 자연스럽게 복원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로 좀 유럽 전기차의 부진을 좀 꼽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게 참 그러네요. 예전에는 중국 얘기하면 야 우리 수혜, 예. 어? 중국 수혜. 그래서 뭐 차화정이니 전차니 뭐 그죠?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냥 쉽게 중국은 우리와 관련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해버리게 돼요. 네, 지금 그죠? 실제로 뭐 우리나라는 중국에선 좀 2차 전지 쪽은 확실히 좀 뭐 테레비가 팔려, 핸드폰이 팔려, 뭐 차가 팔려, 이마트가 뭘해 하는 건 오로지 딱 하나 있어요. 오리온, 초코파이 정? 인, 초코파이 인. 인이라니까 아 진짜 중국엔 뭘 우리는 많이 팔아요? 중간재 임플란트. 임플란트?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한국에 또 한국이 횡령- 1위인 횡령하고. 걸로 알고 있고 음. 그거랑 이제 그 FNF 의류, 의류 많이 팔아요? 네, MLB가 물론 이제 특정 업체 몇 개만 잘 팔리는 거고. 어.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진짜.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뭐 교육금의 뭐 25% 4분의 1이라면서요. 우리 수출액에. 큰 건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뭐예요? 산업재 산업재다. 중간재 같은 산업재? 것이지. 반도체죠, 반도체. 반도체? 네. 네, 아, 반도체 중국에 그래요? 많이 가죠. 사실 초코파이 그거 팔아가지고 수출의 4분의 1 되겠습니까? 또 14억이 사 먹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걸로 망했잖아. 그러니까 14기 한 명씩 한 개씩. 빤스 한 장만 사도 14억장이다. 이걸로 참.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데이터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제 오늘 보고서 나온 거 좀 말씀드리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 데이터고요. 이제 다올투자증권의 유지영 연구원인데 글로벌 6월 도매 판매가 현대차가 마이너스 4.5%, 기아가 플러스 1.8%인데 2분기 기준으로 현대차가 8.1 증가했고 기아가 6.9%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대요. 분기 초 대비해서 확실히 판매 감소 폭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일부 플러스도 나고 있어서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은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 6월 달에 데이터가 괜찮은 게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어요. 네. 있어서 충격이 있었는데도 특근 효과 때문에 연초 이후로는 최대 판매를 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자동차 생산은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NH의 조성 연구원님은 이제 미국 시장 점유율 보고서를 썼는데 6월 미국 자동차 판매가 12%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11% 감소했고 기아가 4.9% 감소를 했는데 양사 합쳐서 점유율이 11.6%예요. 근데 뭐 김프로님도 예전에 미국 계셔서 아시겠지만 일본 그 혼다 닛산도 점유율이 높잖아요. 근데 이번에 혼다 닛산 합친 거보다 현대 기아가 이겨버렸대요 이번에. 혼다 닛산 합친 거보다. 네, 현대랑 기아 합친 게 점유율이 지금 11.6%. 도요타는요? 도요타는 못 이기죠 아직은. 도요타는 1위고 아직은. 음.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룹이 혼다 닛산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번에 이겼는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지금 혼다 닛산이 빠지고 있대요 계속. 현대기아는 좀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서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뭐 잠깐 반짝할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좀 내용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물론 이제 차가 정상화되면 인센티브는 올라가겠지만 과거보다는 좀 높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전기차 아이오닉 5나 EV6가 좀 워낙 또 잘 지금 론칭을 해서 팔리고 있어서 일단 이 일본 그룹과의 이제 좀 약간 역전 현상이
조금 주가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 혼다 닛산은 저기 하이엔드 그거 실패한 것 같아. 아 인피니티랑 렉서스 이제 토요타의 렉서스잖아. 그건 이제 괜찮았고 그거나 명맥을 유지하지. 인피니티하고 아큐라. 혼다가 혼다가 아큐라인가요? 아큐라거든. 모르겠네. 그거 제네시스한테 되나? 옛날에 진짜 그 현대가 혼다 짝까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미국에서 있었는데. 아 원래 이제 캠리, 아코드, 소나타거든. 네. 세계 차종이 동급인데 가격이 사실은 아코드가 제일 비쌌어요. 조금이라도. 그 다음에 캠리 저기 밑에 소나타였는데 아이 소나타는 이제 단종됐지 참. 아직 단종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네. 단종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저 단언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니까 추후 모델이 차기 모델이 지금 미확정이라는 겁니다. 네. 소나타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30년째 베스트셀러카인데 그렇게 함부로 한 번에 보내실 건 아니에요. 나를 밟고 간다면 그냥 밟고 가. 내 한 몸 뭐 불살라서. 네. 괜찮아. 네, 혼다 어코드. 네. 자, 그래도 시장은 다시 플러스로 지금 빠르게 전환됐습니다. 속도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그 삼성전자가 갑자기 좀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들어왔네. 올라고 카카오가 반등했고 현기차가 좀 괜찮고요.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주하고 좀 반도체 올라가가지고 LG엔솔도 지금 플러스 전환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올라간 거는 외국인 수급이 바뀐 건 아니고 기관 쪽에서 금융 투자가 좀 프로그램 매수 좀 동반해서 약간 지금 매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금하고 그게 이제 수급적으로는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아직 외국인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자동차들이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혼다와 닛산,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던 그 네, 브랜드들을 이건- 이기고 있다. 예. 네, 현대기아차가. 특징 없지 뭐 사실. 혼다하고 닛산. 그렇게 따지면 현대기아는 무슨 특징이 얼마나 있어? 아니 그 무슨 특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특별히 뭐 이 차에 열광하는 차 있어 두 개 브랜드 중에? 혼다랑 닛산 중에 응. 없죠 저는. 없다니까. 네, 없죠. 없어. 혼다 옛날에 옛날에 오디세이 아니었나요? 오디세이. 혼다? 오디세이가 내가 진짜- 미국에서 오디세이 tas는데 괜찮아. 응? 괜찮은데 지금 지금 현재 나오는 카니발에 비하면 카니발 없이. 잽도 안 돼요. 내가 볼 때. 카니발 와 가성비. 음, 카니발도 한 1년 가까이 기다린다는 거. 카니발도 뭐 인기 좋죠. 응? 네. 그죠? 그 뭐지 예전에 인피니티 G70인가 그래 강남아 아. 그 엄마들 뭐 그런 참 이쁜 거 좀 몇 개 있었는데 이게 예쁘게 빠진 게 예전에 한 10년 전 얘기죠. 요즘 뭐 인피니티 뭐 막같지 뭐 제네시스 사실 일제 차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솔직히 있나? 우리 한국에서도 일제 차 거의 안 팔리잖아. 거의 안 팔려요. 요즘에 네. 무슨 약간 좀 국뽕이라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네. 가성비로 매력이- 따져서 네, 맞아요. 그지? 특별히 뭐 어느 순간 예전에 렉서스 처음 나왔을 때 맞아요. 열광했거든. 네, 맞아요. 솔직히 렉서스 LS 430 이런 거. 야, 그 많이 중후했지 팔렸죠. 진짜. 네네네. 어? 네. 근데 요즘 뭐 거의 안 보이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 차가 고장 없고 응. 뭐 연비도 좋고 이제 그 장점들을 우리나라 차들이 다 뺏긴 거죠. 그리고 한국은 예. 독일 차와 현대차 이렇게 딱 양분된 맞아요. 것 같아. 예. 독일 독삼사가, 3사와 예. 현대 기아차. 이렇게. 네. 그죠? 자, G37, G35 맞아. 옛날에 인피니티. 참 예뻤습니다. 예. 좋아했나 봐. 옛날에? 옛날에 친일파 때 좋아했었지. 친일파 때. 예, 옛날에 근데 진짜 예쁘게 잘 빠졌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 뽑는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부터가. 저는 이제 디자인이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요번에 그 뭐지 그 아이오닉 그 새로 나온 차 디자인 봤어? 아이오닉 6요? 망했어. 6. 아니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얘기하시는 거 6가 아니 그 나왔죠. 포르쉐처럼 이렇게 생긴 네, 거. 그게 6예요. 그 6야? 네, 6요. 이 새로 나왔잖아요. 5 2 아니야? 아니요, 6. 5 아니 두 개. 디자인 극찬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컨셉카는 기가 막히게 뽑았어요 디자인을. 나온 거는 근데 이 양산카 나온 거 보니까 아주
옛날 그 투스카니처럼 앞 모양이 나와갖고 응. 지금 저 팬들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지금. 아 그래? 예, 지금 뒤는 뭐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뒤가 아주 잘 빠졌다. 뒤는 뭐 그랬대. 포르쉐 같이 포르쉐처럼. 그러니까 포르쉐랑 옛날에 그 벤츠의 그 이게 뭐죠 그저 CLS 같은 그 옆 사이드랑 뭐 뒤 이런 게 좀 예쁘게 네. 빠졌었어요. 그 이제 앞이 문제구나. 컨셉이 근데 앞에가 지금 딱 나오고 사진이 지금 유출이 됐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진짜 투스카니 같이 생겼어요. 옛날 투스카니 뭔지 아시죠? 몰라. 투스카니 아니 왜 우리나라 저 현대차에서 네, 옛날에 네. 스포츠카라고 스포츠카 있어. 여기 나온 게 아 그거. TV론 터뷸런스 그다음에 투스카니잖아요. 응. 그 투스카니 같이 나왔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여튼 뭐 만약에 이대로 나오면 나는 그 용서 못합니다. 나는 그 용서할 수가 없어. 아니 그게 앞으로 그렇게 뽑으면 어떻게 그래? 디자인이 중요해. 인테리어가 중요한 거 아니야? 아유 전 디자인. 난 무조건 디자인보다 인테리어. 안 해? 음. 아 그래요? 뭐 편의상 이런 거? 뭐 그런 건 뭐 제네시스 최고죠. 겉모양만 뭐 좋으면 뭐해? 아내가 줘야지. 겉모양이 제일 중요한데 나는. 자 여튼 예쁘다는데 왜 그래? 영진이 그만하래. 예? 어디가? 저기 있잖아. 투스카니 좋다고요? 응. 투스카니가 좋다? 그럼 뭐 난 할 말 없어. 투스카니 그냥 투스카니가 어때서? 투스카니 앞은 더 이쁨. 그런 식으로 하면 저도 뭐 이쁘기만 하던데? 이건 나는 난 이쁘던데. 뭐 잠깐만 광고 그렇지 내가 지금 실수했지. 투스카니 무시하냐? 야 이게 투스카니 타는 분들 많은가 봐. 투스카니는 진짜 미래지향적이었어 옛날에. 그래서 나는 그게 인제 맞다고 봐요. 지금 시대에 딱 맞는 디자인이지. 그런 식으로 싹 돌리는구나. 옛날에 진짜 너무 앞섰었어. 투스카니. 참 타던데. 죄송합니다. 현대차는 정말 최고로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오실 시간 되지 않았을까 네네네. 싶은데요. 네, 일단 코스피 0.5, 그다음에 코스닥 0.1% 가까이 지금 그러네. 상승하고 네. 있습니다. 코스닥? 자, 코스닥 좋습니다. 뭐가 갑자기 뜬 거예요? LNF 이런 거 뜨는구나. 네, 2,000원대가 오늘 좋아요. 하이브는 거래소구나. 빨리 자진 납세해야지. 또 한 소리 들으라. 자, 그러면 오늘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시청자 징징이분 한번 모시고 그분의 잘못된 투자 습관 혹은 방향들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